안녕하세요. 프란츠 카프카의 소설 변신의 첫 문단입니다. 말단 영업사원인 주인공 그레고르. 잠자는 어느 아침 침대에서 한 마리의 벌레로 변하게 됩니다. 이후 가족에게 혐오의 대상이 된 그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대목은 눈 감았다 뜨면 누구나 벌레가 돼 있는 한국 사회와 꼭 닮아 있습니다. 오늘 전 한때 유행했던 한남충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남충이니 맘충이니 한철이면 유행하고 사라질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남자 전반을 비난하기 위해 페미니스트들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심지어 한국에 사는 남자아이들은 한남유충으로까지 전락했습니다. 요즘 정치계는 조국과 조국가족 일가를 둘러싸고 꺼칠 줄 모르는 여러 가지 의혹으로 시끄럽습니다. 심지어 문재인의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 강행으로 더 시끌시끌합니다. 조국은 지난 2012년 SNS에 우리들 개천에서 용났다류의 일화를 좋아하지만 모두가 용이 될 수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다. 더 중요한 것은 용이 되어 구름 위로 날아오르지 않아도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그 말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SNS의 발언 자체는 정론에 가까우나 정작 자신의 자녀는 편법을 동원해 용으로 만들려 했다는 것이 들통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가 누구보다 도덕성을 강조해왔고 평소 주장해온 바와 180도 다른 이중적 형태를 보였기에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끊임없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를 보면 언행 불일치와 과유불급이라는 사자성어가 떠오릅니다. 또 청문회의 모습을 드러낸 조국. 내가 아닌 아내가 한 일이라고 했던 그가 이젠 모른다라는 말만 합니다. 그리고 책임을 져야 한다면 자신이 아닌 아내가 질 거라고 말합니다.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뿐더러 모든 것은 남 탓이라고 하는 거 어쩜 그렇게 변하지 않는 좌파들의 진리인지. 청문회의 마지막엔 본인은 민주주의자이며 사회주의자라던 그 조국은 어떤 인품의 소유자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 그를 두둔하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유시민입니다. 자신의 자식만큼은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지 않고 용을 만들고자 했던 조국을 둘러싼 서울대 학생들의 결집인 촛불 집회를 비판했던 유시민. 가재는 개편이라고 했던가요? 노무현 재단 이사장인 유시민은 조국을 둘러싼 각종 의혹 제기들을 보며 인간이 무섭다는 생각이 든다며 감성적으로 다가갑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보려 하지 않고 서울대 촛불 집회가 물반 고기반이라는 어이없는 막말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가 조국의 편을 들며 위법행위나 직접 도덕적으로 책임질 일 하나도 없다라고까지 합니다. 여기서 보면 알지만 확실히 가재는 개편인 걸로 판명났습니다. 이미지로 먹고 살았던 유시민, 이번을 계기로 이미지에 타격을 먹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 조국을 위해 하필이면 이 시기에 동양대 총장에게 친히 전화까지 넣은 유시민. 사실 여부 관계를 알기 위해 전화했다고는 하지만 평소 캐릭터로 볼 때 납득이 되지 않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비지식인의 모습으로 기득권의 행동을 하고 있는 그. 몰라도 이 둘은 분명 같은 운명의 거짓말이라는 이름의 배를 탄 것 같습니다. 일명 청와대 변태비서관 김광진. 조국의 청문회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의 부인 현재 피해자의 신분에 있는 정경심의 입장을 홍보하는 일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정경심의 글을 대신 기재해 주었는데요. 언제부터 청와대의 정무비서관이 개인을 대변해주는 일을 하기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국의 청문회 전에는 자신의 생각을 뉴스공장에서 낭독했던 유튜버가 있었습니다. 바로 뉴스공장의 김어준이었는데요. 조국도 청문회에서 그랬죠. 사주가 본인에게 40년과 같았다고요. 그런 글을 두둔하기 위해 4주간을 겪어낸 모든 분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다 지나간다라는 노래를 틀어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조국을 두둔하는 방송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의 방송들을 보면서 아와오가 얼마나 다르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물론 그 방송을 선택해서 보고 듣는 것은 우리의 선택의 몫이지만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무엇이 옳고 그런지 판단을 흐리게 하는 방송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새삼 느낍니다. 혹시 생각을 조심하라.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고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인격이 되고 인격은 인품이 된다라는 마더 테레사의 명언을 들은 적이 있으신지요? 마하트마 간디도 말했습니다. 믿음이 생각이 되고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격이 되고 성격이 운명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페미들이 시작한 한남충 드립. 벌레라고 다 나쁜 것은 아니죠. 싹수부터 남의 피를 빨고 더러운 쓰레기 더미 위에서 알을 깐 자들. 똥통에서 자라 소름 끼치는 날개짓으로 온갖 병을 옮기는 자들. 바로 조국, 유시민, 김광진, 김어준, 문재인 등 이 사회에서 박멸되어야 할 진정한 해충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편협한 좌파 사상에 빠져 세상을 바라보고 마치 풍차를 괴물로 단정하며 달려가는 돈키호테 같은 자들. 이들의 믿음이 결국 문재인이라는 몸속에 구더기들을 가득 품은 똥파리 해충을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 페미들이 한남충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이 사회의 남자들을 하찮은 존재로 만들고 싶었지만 정작 이 사회를 좀먹는 좌파 해충들 속에 페미들이 들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속담이 있죠. 페미들의 한남충 논쟁, 바로 세상을 바로 보지 못하고 본인의 더러운 치부를 보지 못하는 좌파야말로 페미와 더불어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고 온갖 해악을 끼치는 해충이요 박멸되어야 할 존재라고 생각됩니다. 페미 여러분, 더러운 똥통 속의 파리들이 날아다 주는 것이 꿀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을 미끼로 또는 숙주로 삼아서 좌파들의 양분으로 삼으려 하는 수작일 뿐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라이언 킨즈의 연은이었습니다.